자, 권리분석은 등기부 등본과 요즘은 등기사항증명서라 그럽니다. 자,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입찰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치권처럼 등기부로 알 수 없는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작성한 집행관이 실수하거나 입주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실체적 권리관계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좋은 말 많이 써놨네. 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은 갑구 얼굴을 합해 접수순으로 옮겨 실질적인 순번을 적어 재배열한 후에 인수되는 권리와 소재된 권리를 구분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소재주의 인수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소재주의예요. 소재주의라는 것은 봅시다. 자, 돈 1억을 빌려주고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B가 또 돈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요 부동산이 경매에 부채져서 내가 낙찰받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구질한 권리들이 내가 다 안고 가면 낙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고 안고 가라 그러면 낙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전에 낙찰되기 전에 요 부동산에 있던 구질한 권리는 내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다, 없어지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원칙이라, 원칙. 그러니까 이걸 소멸하는 걸 영어로 이렇게 이게 소재주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권리 중에서 인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들은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수될 경우를 인수주의라 그럽니다. 그럼 원칙은 뭐고요? 소재주의고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다. 자, 어떤 원리에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의 부동산에 1번 A가 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지상권자가 뭐 우리 아시죠? 경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목 찍을 때는 몇 년요? 30년 이렇게 설정했어요. 자, 30년 설정할 때는 요 A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건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요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기라는 신뢰가 생겼다, 생겼어? 예? 그래, 어쨌든 지상권 설정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니까 이빠이 대출은 해주고 안 해주고? 이빠이가 뭔데? 에? 한도에까지 대출을 해줄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이라도 대출은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뭡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될 때 이때는 저당권 때문에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후순위 자기가 지상권 설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된 것 때문에 지상권까지 같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대로 다 적용하게 되면 이때 지상권자는 자기 신뢰가 이미 깨지 안 깨져? 깨지니까 요 지상권을 없애는 게 맞겠어? 살려놓는 게 맞겠어요? 살려놔야 돼. 그리고 이때는 내가 낙찰 받더라도 요 지상권은 소멸이에요, 인수예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수예요. 자, 그럼 봅니다. 갑의 부동산에 1번 A가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때 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A는 지금 걸리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자기는 전부 다 요 담보 가치만큼은 돈을 다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담뿍 대출해 줬겠지? 그 이후에 여기 2010년도인데 그 이후에 B가 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지상권 설정해야 하네? 해. 자, 지상권 설정했다. 2011년도에. 만약에 이때 내가 낙찰을 받는데 이때 지상권을 내가 안고 가라 그러면 낙찰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럼 낙찰을 안 받는단 말은 A가 배당받아갈 금액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그럼 그것도 안 됩니까, 지금? 낙찰이 이것 때문에 낙찰이 만약에 내가 B 지상권을 내가 보고 안고 가라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낙찰 안 받으면 유찰된단 말이고 그럼 A는 자기 배당받아갈 금액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그럼 이때는 요
부에 설정된 지상권 때문에 저당권이 침해받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니까 낙찰받은 나는 지상권 안고 간다 없어진다. 그래서 소멸.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소멸이 원칙이에요. 근데 요것처럼 부득이 A의 신뢰가 먼저 생겼을 때는 요 신뢰는 보장해야 되니까 요거는 인수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말소되기 시작하는 권리가 어떤 때는 예외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소멸인데 말소되기 시작하는 권리를 말소 기존 권리라 그래요. 자, 말소 기존 권리란 말이 나오는데 요 말소 기존 권리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법에는 말소 기존 권리란 말을 안 써요. 안 쓴다고? 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권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말을 지어낸 거예요. 자, 그럼 봅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어떤 권리로부터 그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해요. 어떤 그 전에 있던 권리는, 이거는 살아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해요. 그래, 기준이 되는 요 권리는 그래, 뭐라게? 말소 기준. 그럼 봅시다. 자, 요 토지의 지상권은 특정 일부에도 가능하잖아요. 요 A가 설정했어. 이만큼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요게 B가 또, C가 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봅니다. 요때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A의 지상권은 낙찰자가 안고 가니까 그만큼 낙찰이 잘 안 될 거다. 요까지 고려해서 저당권 쓰자고 돈 빌려줄 때, 그게 적합하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지상권을 요 부분에 설정하면서 또 지상권 설정되었더라고. 그럼 요때는 요 지상권도 내보고 안고 가라 그러면 낙찰을 더 잘 받아, 더 안 받아? 더 안 받으면 이거는 B가 찾아갈 금액이 더 줄어들어. 그러면 요때는 요 경매 물건이 진행되면 이것은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었으니까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고 가야 되고 요 C의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인수할까요? 이건 소멸이라. 그러면 봅니다. 똑같은 지상권이라도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는 건 다 없어지더라고. 예? 요걸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최고 먼저 있는, 자, 우리 교재에 그거 나와 있는데 저담, 가, 앞, 전 등 이렇게 옵니다. 저담, 가, 앞, 전 등. 요 저담 뭘까요? 저당권. 건상권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당권.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고단 페이지에 한번 나올 거예요. 가압류, 압류, 전세권인데 요 전세권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삼각형입니다. 자, 요런 것들이 없을 때는 요 등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경매, 신청 등기.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요 권리를, 요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은 인수지만 그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소멸이다. 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고 그 말소 기준 권리는 맨 먼저 있는 저담, 가압, 전 등. 그런데 요때 전은 삼각형입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저당권, 건상권,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공통점이 돈 받는 권리예요. 돈 받는 권리. 요거는 사용하는 권리예요, 돈 받는 권리예요? 사용하는 권리. 그래서 최고 먼저 있는 돈 받는 권리예요. 요것도 돈 받을 권리. 담보 가등기도 돈 받는 권리. 가압류도 돈 받을 목적이고 압류도 돈 받을 목적이고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목적도 있고 돈 받을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삼각형.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무조건 인수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인수.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무조건 인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예 법지고 우리 교재 그려놔서 유치권. 자, 예고 등기.
예고등기는 지금 현재 등기부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예고등기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권리 먼저 있느냐 뒤에 있느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낙찰자가 뭐라고요? 인수. 인수. 그러면 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소멸. 이런 게 어떤 거냐?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소멸. 요 되는 게 가용소환대. 이렇게. 가용소환대. 우리 교재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요 가는 뭐냐 하면 가처분이에요. 자,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 밑에 있으면 소멸입니다. 자, 용이 뭘까요? 용이 물건. 용이 물건이잖아요. 지상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인수, 밑에 있으면 소멸. 용이 물건. 자, 그래서 여기는 용이 물건은 뭐요? 지상권, 지역권, 자, 전세권. 자, 근데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전에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거는 소멸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이에요. 담보가등기 자체가 뭐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가 저당권보다 후에 있으면 무조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소멸이에요. 그럼 담보가등기가 저당권보다 위에 있더라. 그러면 담보가등기 이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라니까.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내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런데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자, 봅니다. 나중에 저 특수물건 분석에 가서 가등기를 하는데 가등기는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합니다. 자, 가등기는 등기를 한다고 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짜 등기예요, 가짜 등기. 그래서 일종의 나중을 대비해서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예비 등기 일종의 가등기라고요.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돈을 다 지급하는데, 자, 을이 지금 당장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못 받아와요. 등기를 받아올 수 없는 입장이 있다고. 갑이요, 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되려면 아직 6개월이 더 기다려야 돼. 근데 돈이 급해. 돈은 다 돌라 그러면서 지금 소유권을 지급해주면 양도세가 왕창 나와. 6개월 있다 우리가 본 등기 합시다. 그러면 요때 을은 불안해. 불안해. 그래서 소유권을 받아가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막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래요. 이때는 돈 받는 게 목적입니까? 소유권 받는 게 목적입니까? 소유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요. 그리고 갑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가등기 할 수도 있어요. 이때 가등기 한 이유는 소유권 받기 위해서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돈을 담보할 목적이니까 이걸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라 그래요. 이거 성질이 완전히 달라. 자, 만약에 이 부동산에 1번 A가 저당권이 있는데 요 가등기가 요 2번 저당기가 있고 1번에 B가 가등기가 있었다. 이게 최선순위 가등기 아닙니까? 만약에 가등기가
최선순위일 때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는 그때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내가 낙찰받더라도 여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는 소멸할까요? 인수일까요? 이건 인수예요. 이건 인수라고 인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낙찰받았어요. 나는 요 2번 저당권 때문에 낙찰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1번 가등기권자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나서 요 B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딱 해가면 그때 나는 소유권 가지고 있을까요? 잃을까요? 잃어. 그거 하려고 지금 가등기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요때 요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는 최선일 때는 소멸이다 인수다. 인수. 근데 요게 담보가등기예요. 이쪽은 담보가등기는 결국은 담보가등기라는 것은 을이 가지는 요 가등기는 마귀에서 돈 받을 가등기예요. 그럼 경매 진행돼서 지는 배당받아서 돈만 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담보가등기일 때는 이게 담보가등기입니다. 그럼 경매가 A 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요 가등기는 인수일까요? 소멸일까요? 소멸. 소멸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지가 1순위로 돈은 배당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아, 받아요. 요거는 배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무조건 인수라고 인수. 자, 근데 후순위예요. 자, 갑의 부동산에 1번 A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B가 가등기가 있더라고요. 경매가 진행돼서 내가 낙찰받았어. 자, 요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근데 경매는 여기 말소기준권리가 먼저 있어요. 그러면 요때 요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 내가한테 인수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해. 요 권리보다 더 후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멸이라고. 소멸. 후순위일 때는 무조건 소멸해요. 요 후순위는 말소기준권리로 기준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 때는 소멸. 자, 그 다음에 여기 담보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라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으면 이것도 소멸을 인수? 소멸. 소멸인데 담보가등기일 때는 자기한테까지 배당금이 돌아오면 다행이고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소멸은 소멸이고 배당금이 돌아온다면 이때는 담보가등기권자는 돈은 배당은 받아 안 받아? 아, 배당금이 돌아오면 배당은 받습니다. 단 배당금이 돌아올 때 받는 겁니다. 요거는 소멸되면서도 배당도 받아요? 못 받아요? 아, 못 받아요. 이거는 돈 받는 권리가 아니라서 그래. 자, 그래서 요 가등기냐 요 가등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담보 가등기일 때는 요 자체가 돈 받는 권리니까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돼 안 돼? 됩니다. 그럼 요렇게 됐을 때는 요게 담보 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바로 1번 요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라고. 예? 근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는 말소기준권리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 그때는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말소기준권리고 그 대신에 자기가 먼저 있을 때는 인수, 뒤에 있을 때는 소멸되고 배당은 못 받는다. 완전히 달라요. 그럼 여기서 봅니다.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니까 담보가등기를 우리는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따지면 되잖아요. 담보가등기를 내가 안고 가는 경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안고 가고 밑에 있으면 소멸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나 할 것 없이 지금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전부 다 요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등기부는 전부 요걸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요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법원에서는 그냥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이걸로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요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지면 가등기권자에게 네 가등기가 요쪽 가등기인지 요쪽 가등기인지 요 권리인지 요 권리인지 권리 신고를 하라고. 이 권리인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 가등기인지 요 권리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걸 권리 신고 최고라 그래요. 자, 권리 신고 최고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며칠까지 당신 가등기가 요쪽인지 신고하십시오. 되고 해서 그럼 요 가등기권자가 그날까지 요쪽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요쪽으로 인정하고 요쪽 가등기입니다 하면 요쪽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니야 하든 말든 모르겠다.
하면서 권리신고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뭐 하라고? 너끼리 잘 놀라고. 묵묵거려 놔뒀어. 그때는 뭘로 취급하느냐면 요걸로 취급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권리신고 최고에 대해서 권리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가등기로? 소유권인 처우권 보존의 가등기로 인정하니까 그때는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 당신 권리가 요겁니까 요런 겁니까 물었어. 그때 자기가 차용증 갖다 붙이고 돈 빌려줬다는 거 증명해서 보전 담보 가등기다 하는 걸 입증해주면 자기 순위별로 배당은 해준다. 안 하고 가만히 놔둬 버리면 뭘로 인정한다고요? 이쪽으로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요 가등기는 소유권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예? 소유권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일 때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뭐요? 저기 적어놨잖아요. 인수. 뒤에 밑에 있으면 소멸. 환매 등기입니다. 자, 환매 등기 나 이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정확하게 말하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자, 대항요건 갖춘다면 인도 플러스 뭐요? 주민등록까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까지 갖춘 요 임차인이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있으면 내가 뭐? 인수. 이후에 있으면 소멸인데 요때 대항이 갖춘 임차인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어쨌든 원칙은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있으면 인수, 이후에 있으면 소멸이다.